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강호의 운명을 짊어진 사내, 수많은 피와 원한을 베어내며 걸어온 길, 그는 결국 검성으로 귀환했다. 이제 검로의 끝에서 펼쳐지는 운명과 사랑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곧 다음 장을 여는 건빛이 됩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벌목장의 공기는 여전히 묵직했다. 싸움은 끝났으나 남은 흔적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떠났고 몇몇은 아직도 쓰러진 시체를 정리하고 있었다. 설아는 숲길 끝자락에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길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군. 연아가 곁에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 일로 마음이 무거웠다. 흑영객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에요. 그 뒤에 다른 손길이 있어요. 강호의 한쪽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뻗어온 그림자. 설아는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림자의 손길,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순간 연아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곧 다잡았다. 과거에 내가 그 손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내 운명도 묶여 있었어요. 설아는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언젠가 말해줄 날이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 그림자의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때였다. 숲길 반대편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낡은 망토를 걸친 사내였다. 눈빛은 매서웠으나 입가엔 기묘한 웃음이 번졌다. 검성이라 불리던 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실이군. 설아는 몸을 돌려 사내를 노려보았다. 내 놈은 누구냐? 사내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강호의 판은 다시 뒤집히겠지. 그 말 속엔 도전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설아는 칼을 움켜쥐려 했지만 연아가 먼저 막았다. 잠깐만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저자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동맹을 말하려는 거예요. 사내는 연아의 말을 들은 듯 피식 웃었다. 맞다.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지. 흑영객을 움직이는 진짜 손, 그자를 끌어내리려면 내 힘이 필요하다. 설아는 차갑게 대꾸했다. 나는 그림자와 손을 잡지 않는다. 사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번쩍였다. 손을 잡지 않으면 그 손에 잡히게 된다.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그 말과 함께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남겨진 바람 속에서 연아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면 그 그림자에 삼켜질 거예요. 설아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 너도 나를 믿어라. 설령 그림자가 내 과거를 끌어낸다 해도 나는 그것마저 검으로 베어내겠다. 그 말에 연아의 눈이 흔들렸다. 미련과 오해로 멀어질 뻔한 마음속에서 다시 불씨가 타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은 진동이 두 사람의 귀를 때렸다. 흑영객의 깃발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림자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숲 너머에서 피어오른 연기 냄새는 단순한 장작 타는 냄새가 아니었다. 연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저건 신호예요. 흑영객의 진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바람이 바뀌자 연기는 곧장 벌목장 안으로 흘러들었다. 눈과 코를 자극하는 매캐한 향. 사람들의 기척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아이들의 울음, 노인의 기침 소리. 혼란은 금세 불길처럼 번졌다. 설아는 칼을 움켜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을 먼저 피신시켜야 한다. 그는 공터로 달려들어가 흔들리는 인파를 가리켰다. 동쪽 언덕길로 가라. 거긴 안전하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반응했지만 두려움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연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아이를 안아들며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의 말대로 하세요.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그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이 움직였다. 설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 여인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피신이 끝나기도 전에 숲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었다. 불길이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기름을 뿌려 불을 질렀다. 나무들이 타들어가며 불꽃이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걸어 나왔다. 흑영객이었다. 이번엔 소수의 습격이 아니라 무리를 이룬 본대였다. 검성이 돌아왔다더니 정말 맞는 모양이군. 그들 앞에 선 남자가 낮게 웃었다. 가면을 쓴 얼굴은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강호의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기운을 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순간부터 강호의 판은 다시 흔들린다. 오늘 내 피로 새 판을 열겠다. 연하가 본능적으로 설한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설한이 손으로 그녀를 막았다. 내 곁에 있어라. 오늘은 내 손을 놓지 않겠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붉은 불꽃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서로의 그림자를 겹치게 했다. 설한이 연하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지금 맹세한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도 맹세해요. 어떤 그림자 속에서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의 손이 불길 속에서 하나로 묶였다. 마치 그 순간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이 같은 박자로 맞춰진 듯했다. 흑영객의 무리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설아는 칼을 높이 들며 외쳤다. 이제는 길도 사람도 모두 내 것이다.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칼끝이 불꽃을 가르며 휘둘러졌다. 불길과 검광이 하나가 되어 어둠 속으로 번쩍였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이른 새벽의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흙길은 젖어 있었고 물소리가 계곡의 바위벽을 따라 낮게 메아리쳤다. 설아는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냄새가 이상하다. 피와 기름이 섞인 냄새다. 연하가 고개를 돌려 계곡 아래를 바라보았다. 안개 사이로 흐릿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흑영객 우리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어요. 설아는 천천히 칼집을 잡았다. 그러나 곧 손을 내렸다. 이건 단순한 매복이 아니다. 길 자체가 함정으로 꾸며져 있다. 그때 동행하던 젊은 무사 둘이 앞서 나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바위 위에 닿자 순간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숨 쉴 틈도 없이 계곡 아래로 바위와 함께 떨어져 갔다. 비명은 짧았지만 메아리는 길게 남았다. 연하가 손을 입에 대며 눈을 크게 떴다. 계곡 전체가 무덤으로 꾸며져 있군요. 설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건 단순한 사륙이 아니다. 강호의 피를 모아 한 번에 흔들려는 계략이다. 안개가 걷히자 계곡 아래엔 이미 수십 구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모두 전날까지 함께 싸우던 강호의 무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시체 위를 검은 망토를 두른 무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선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돌아온 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군. 내가 강호에 서는 순간 강호는 피로 물든다. 설아는 천천히 계곡 아래로 발을 옮겼다. 그의 손은 다시 칼을 잡았다. 피를 부른 건 내가 아니다. 내 놈들의 계략이 사람들을 죽였다. 아니지. 내가 돌아왔기에 이 피가 모인 거다. 내가 없었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 말은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마치 설한이 죄인이라도 되는 듯. 연하가 그 말에 흔들릴까 두려워 설한은 곧바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들의 계략을 끊겠다. 흑영객의 무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계곡의 양쪽 바위벽 위에서 화살이 쏟아졌다. 연하는 설한 옆에서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를 막았다. 화살 하나가 그녀의 팔을 스쳤고 붉은 피가 튀었다. 연하, 괜찮아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린 포위당해요. 설하는 순간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동쪽의 숨, 서쪽의 숨. 두 박자를 겹쳐 하나의 호흡으로 만들었다. 그 호흡과 함께 칼을 뽑았다. 칼끝이 계곡의 안개를 갈랐다. 안개는 순간 흩어졌고 바위 위에 숨어있던 흑영객들이 드러났다. 길을 열어라. 설한의 외침과 함께 그는 돌진했다. 칼끝은 한 번의 휘두름에 세 명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러나 적들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피가 바위 위로 흘러내리며 계곡의 물에 섞였다. 물빛이 점점 붉게 변했다.
연아가 설한의 등 뒤에 붙으며 말했다. 당신 혼자면 쓰러져요. 나도 함께 싸울 거예요. 설한은 그녀의 피 묻은 얼굴을 보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은 우리 둘의 서약을 검으로 증명한다. 그들의 칼과 손이 계곡 위를 휘몰아쳤다. 하지만 흑연객의 계략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다. 계곡 위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계곡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흑연객의 무리들은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시체와 붉게 변한 계곡물뿐이었다. 바위 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울부짖음 같았다. 설아는 피투성이가 된 칼을 거두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연아는 팔에 입은 상처를 감싸준 채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여전히 굳세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겼어요. 연아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아니. 설한이 고개를 저었다. 이긴 게 아니다. 오늘은 더 큰 그림자에 말려든 것뿐이다. 그때 계곡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살아남은 몇몇 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엔 설한과 함께 싸워온 젊은 무사 진호도 있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사부님, 우린 덫에 걸린 겁니다. 설한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누가 이 계략을 꾸민 거냐? 흑연객의 두목이냐?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입술은 다른 이름을 내뱉었다. 아니요,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번쩍 어디선가 날아온 칼끝이 진호의 가슴을 꿰뚫었다. 진호. 연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진호의 눈빛은 허공을 향한 채 굳어갔다. 칼을 던진 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설한이 믿고 의지하던 옛 동문 강민이었다. 배신자라 했나? 맞다. 그게 바로 나다. 설한의 눈이 번뜩였다. 강민, 내가 왜? 강민은 비웃었다. 왜라니? 검성의 귀환, 그게 곧 나의 끝이었다. 내가 돌아온 순간 나의 이름과 자리,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되었지. 내가 흑연객과 손을 잡았단 말이냐?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손을 잡아준 거다. 내가 사라진 10년 동안 강호는 변했고 나는 그 변화를 택했을 뿐이다. 설한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배신의 칼끝은 가장 날카롭다. 하지만 그 칼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강민은 피식 웃으며 칼을 뽑았다. 그럼 확인해보자. 내 귀환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계곡의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었다. 불길한 침묵이 흘렀고 붉은 계곡물은 마치 두 사람의 결투를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출렁였다. 연아는 설한 옆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저자는 당신이 아닌 제 손으로 베고 싶습니다. 설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나와의 계정 계산이다.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 강민이 칼끝을 높이 들며 달려왔다. 오늘 검성의 귀환은 여기서 끝이다. 설한도 칼을 뽑았다. 두 사람의 칼끝이 붉은 계곡물 위에서 부딪히는 순간 피와 불꽃이 동시에 튀어올랐다. 계곡은 붉은 물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설한과 강민의 칼부림은 이미 수십 번 오고 갔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번쩍이는 검광은 마치 천둥과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의 눈빛은 집착으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문파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내 이름을 따랐을 것이다. 그의 칼끝엔 질투와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설아는 무표정하게 칼을 받아내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내 힘으로 세워야 했다. 남의 그림자에 의지한 순간 이미 너의 길은 사라졌다. 강민은 비웃으며 더 깊게 찔러들었다. 그러나 그의 칼끝은 설안의 반박자 늦은 호흡에 막혔다. 설안의 동서호흡이 다시 한번 겹쳐지며 강민의 공격은 헛바람만 가르렀다. 마침내 설안의 칼이 강민의 가슴을 스쳤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강민은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나는 패배했는가? 아니. 설안이 차갑게 답했다. 너는 이미 스스로 무너졌다. 그 말과 함께 강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은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굳어갔다. 계곡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곧 사방에서 사람들의 기척이 모여들었다. 숨어있던 강호의 무인들, 목격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은 모두 설한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가 낮게 속삭였다. 정말 돌아온 것이 사실이군. 검성이 다시 강호해. 그 속삭임은 금세 커다란 파도처럼 번졌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설한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오늘 나는 검노를 선언한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검은 단순히 사륙의 도구가 아니다. 검은 길이다. 올바른 길을 내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부터 내가 걷는 길, 내가 휘두르는 칼은 모두 검노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는 자는 내가 지킬 것이다. 연하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당신의 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감격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모두 알았다. 오늘 강호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설한은 마지막으로 붉은 계곡물을 가리켰다. 이 피는 계략의 피다. 더는 그림자의 손에 강호를 맡기지 않겠다. 내가 검노의 주인이자 검성이다. 그의 선언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계곡 위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마치 강호 전체가 그 말을 받아들인 듯 깊은 울림이 퍼졌다. 계곡 위의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다. 새벽이 막 입술을 때려는 찰나 바위와 바위 사이를 굽이치는 물빛이 희미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물비늘 위로 밤의 잔열이 떠돌았다. 피냄새였다. 전날의 선언이 공기 속에 미세한 떨림으로 남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혀끝에 쇠맛이 스며들었다. 설한은 바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살이 가벼운 단음을 반복했다. 둘 쉬고 하나. 오래 보아온 리듬이었다. 강호가 한 시대를 마칠 때마다 어김없이 들리던 시작과 끝의 박자. 그는 손을 들어 허리의 칼자루를 가만히 눌렀다. 그 작은 압력만으로도 어깨와 등줄기, 발끝까지 놓여있던 힘의 줄기가 곧게 이어졌다. 숨이 길어지고 귀가 넓어졌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연하가 등 뒤에서 말했다. 밤새 묶어둔 머리칼이 한 줄 풀려 어깨를 스쳤다. 땀과 송진 냄새, 톱밥 냄새가 섞인 채로 그녀에게 매달려 있었다. 우리 편도 구경꾼도 그리고 판단을 미루는 자들도요. 증인이 많을수록 칼은 얇아진다. 설한이 낮게 답했다. 얇은 칼은 흔들리기 쉽지. 그래서 숨을 먼저 세운다. 연하는 그의 옆에 섰다. 계곡 맞은편 능선의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이 여며지는 소리. 그녀는 손에 감은 붕대를 한 번 더 조여 손바닥의 감각을 되살렸다. 어젯밤 흑연객이 남쪽 숲길에 표식을 두고 갔어요. 흙 위에 양각을 낸 듯 아주 얕은 표식. 눈으론 못 보고 발이 먼저 알아차리는 표식이죠. 발이 먼저 흔들리면 칼이 늦는다. 설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표식을 피해가고 그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한다. 바람이 바뀌었다. 서늘한 기류가 계곡 바닥을 한번 훑고 바위벽을 타고 올라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바람이 방향을 틀 때 늘 누군가는 걸음을 옮긴다. 그때였다. 멀리 숲의 가장자리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3번 울고 날아올랐다. 그 뒤를 따라 그림자 5이 바람 아래 깔렸다. 고개가 낮았고 무릎이 높았다. 급습의 걸음. 연하가 숨을 얕게 들이켰다. 온다. 설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칼을 뽑지 않은 채 발만 한 뼘 옮겼다. 왼발은 낮고 오른발은 반박자 늦게. 동쪽의 숨으로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고 서쪽의 숨으로 어깨선이 가늘게 닫혔다. 두 개의 호흡이 맞물리자 몸 안에 빈 공간이 열렸다. 빈 공간이 칼집이었다. 칼을 뽑지 않아도 칼이 있는 자리. 첫 그림자가 바위턱을 넘었다. 눈빛이 낮고 얇았다. 소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눈. 그는 연하 쪽으로 급히 파고들었다. 순간 연하가 손목을 틀었다. 손목뼈와 엄지발가락의 각도를 비스듬히 맞추자 접근하던 그림자의 발이 바위의 미세한 결에 걸려 반호흡 늦었다. 그 찰나 그녀의 손끝이 상대의 팔꿈치 아래 움푹한 곳을 눌렀다. 숨이 꺾이며 몸이 접혔다. 하나, 둘째와 셋째가 동시에 벌어졌다. 한 명은 낮게, 한 명은 높게. 낮은 자는 무릎을 베려들었고 높은 자는 목에 그림자를 베려들었다. 설한은 허리에 칼집을 왼손으로 들어 올렸다. 칼끝 대신 칼집의 목으로
낮은 자의 손등을 툭 눌렀다. 손등의 힘줄이 무너지고 칼이 반바퀴 돌아 자리를 잃었다. 곧바로 오른손이 빈 허공을 그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허공이 바로 높은 자의 발밑이었다. 그는 빈 곳을 디뎠다. 균형이 반호흡 늦었다. 둘. 바위벽 위 어둠의 둔덕에서 저음이 떨어졌다. 길을 닫아라. 명령이었다. 그 말과 거의 동시에 숲 언저리에서 검은 연기가 낮게 번졌다. 젖은 나뭇잎과 기름을 함께 태울 때 나는 매캐한 연기. 눈을 먼저 덮고 코를 다음에 덮는 연기. 바람을 읽는 자의 수. 연하가 붕대 감은 손바닥으로 옷자락을 한번 붙여 자신의 코와 입 앞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시간을 끈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설한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쪽에서 열어둔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위 아래 공터가 물결처럼 갈라졌다. 검은 가면을 쓴 무리들이 둘, 넷, 여덟. 곧 13을 이루었다. 그들의 뒤에서 다른 걸음이 걸려왔다. 소리와 무게 중심이 달랐다. 무겁되 둔하지 않고 빠르되 급하지 않았다. 바람이 먼저 비켜서는 걸음. 흑운객이었다. 가면의 아래로 드러난 눈매가 계곡의 빛을 모았다. 검성. 내가 길을 열었다지. 그 길이 제국으로 들었단다. 설아는 흑운객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질문을 닮은 말에는 질문으로 답하지 않는다. 칼을 뽑거나 칼을 넣으면 된다. 그는 칼을 반 뽑았다. 달빛이 날 끝을 한 번 핥고 지나갔다. 그 한 번이면 충분했다. 반만 나온 칼은 두 개의 그림자를 나눈다.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호흡에 보인다. 흑운객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반. 오늘은 반만 쓴다. 설한이 낮게 말했다. 반으로 길을 열고 반으로 피를 말린다. 그때 흑연객의 한 무리가 좌측 사면을 타고 내리꽂혔다. 보폭이 모두 같았다. 훈련된 발. 연하가 사선으로 전진하며 바위 모서리에 왼발을 얹었다. 발바닥의 살을 넓게 펴 바위의 차가운 면을 최대한 많이 붙들었다. 그 다음 손목의 각을 기둥처럼 세워 들어오는 칼을 바깥으로 밀었다. 상대의 칼이 내는 얇은 비명이 연기를 타고 흩어졌다. 셋. 수가 늘어났다. 연기 속에서 발이 셋, 다섯, 일곱. 둘레가 좁아지는 소리. 설아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늦게 들어온 숨이 갈비뼈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빠르게 내쉬는 숨이 바위 위로 다리를 놓았다. 기둥과 다리 사이에 틈이 생겼다. 틈이 곧 칼의 자리였다. 그는 칼을 반 뽑은 채 발만 움직였다. 발의 그림자가 먼저 상대의 균형을 먹어치웠다. 칼끝은 늦게 따라가 이미 무너진 중심을 조용히 베었다. 피가 폭발하지 않았다. 가늘게 흐르는 정도였다. 피가 조용할수록 숨이 길어진다. 흑운객이 움직였다. 가면 아래 인매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의 칼은 크고 어두웠다. 내려칠 때 바람이 움츠러들었다. 무게로 찍어 누르는 칼. 설아는 칼집을 왼손에 옮겨쥐었다. 흑운객의 칼등이 내려오자 그는 칼집의 목으로 옆구리를 살짝 두드렸다. 툭.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 무게의 방향이 아주 조금 틀렸다. 틀어진 무게는 한 번 더 틀어진다. 큰 칼일수록 구름은 무겁다. 흑운객이 말했다. 칼을 바로 세우며 다시 내리쳤다. 무거운 것은 결국 땅을 먹는다. 빛은 가볍다. 설한이 답했다. 칼끝을 아주 얕게 들어 올렸다. 반박자 늦은 숨, 반박자 빠른 발. 두 박자가 맞물리며 칼끝이 구름의 밑면을 스쳤다. 무거운 칼이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순간 밑이 비었다. 비인 곳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가면 뒤에 눈이 한번 흔들렸다. 흑운객의 어깨가 반호흡 멈칫했다. 그 짧은 정지는 가까스로 숨이 되는 시간이었다. 설아는 파고들지 않았다. 거리만 틀었다. 닿지 않되 물러서지도 않았다. 닿지 않는 거리에서 칼집이 다시 한번 툭 하고 가볍게 울렸다. 흑운객의 손목에 힘줄이 눌렸다 풀렸다. 큰 칼이 그 짧은 간섭을 참지 못하고 흔들렸다. 지금 연하의 목소리가 오른쪽에서 날아왔다. 그녀는 사면의 낮은 소나무 줄기와 바위 끝을 이어 만든 얇은 경계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낮에는 눈에 띄지 않는 선, 밤에는 발이 먼저 알아채는 선. 그 선 위에 발이 얹히는 순간
뒤꿈치가 아주 미세하게 덜컹였다. 연하는 그 덜컹임을 기다렸다가 그 틈에 상대의 손목을 잡아 옆으로 굴렸다. 몸이 원을 그리며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숨이 다시 맞춰졌다. 한바탕의 진공이 지나가자 안개가 움찔했다. 피의 냄새가 한 번 더 도드라졌다. 구경꾼의 웅성거림이 능선 위에서 일렁였다. 검성이다. 칼이 보이지 않는다. 숨이 칼처럼 움직인다. 소문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살이 붙는 순간이었다. 설아는 그 소리를 일부러 들었다. 칼이 길을 내는 일은 곧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발이 흔들리고 발이 흔들리면 칼이 늦는다. 그 늦음을 틈으로 만든다. 흑운객이 가면을 아주 조금 들어 올렸다. 입술이 보였다. 피가 한 줄 새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내 칼은 사람을 모은다. 내 칼은 사람을 흩는다. 오늘은 내가 이기겠지. 그러나 흩어진 자리에 씨를 뿌리는 건 내 쪽이다. 설아는 그 말에 칼을 더 뽑지 않았다. 대신 말로 배웠다. 씨는 뿌린 자의 배를 먼저 갈라먹는다. 흑운객의 칼이 낮아졌다. 낮은 칼은 길다. 긴 칼은 꺾일 자리를 스스로 만든다. 설아는 반박자 빠르게 발을 빼며 반박자 늦게 칼끝을 내밀었다. 칼끝이 흑운객의 칼등에 닿자마자 그는 칼집을 옆에서 가볍게 밀었다. 무게의 방향이 2번 꺾였다. 큰 칼이 스스로의 그림자에 발이 걸렸다. 흑운객의 왼발이 흰 바위 있기에 미끄러졌다. 미끄러짐은 죄가 아니다. 속도가 죄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못했다. 그 순간 설아는 칼을 반 뽑은 자리에서 반만 더 밀어 올렸다. 칼이 드디어 온몸을 드러냈다. 그러나 날끝은 절제되어 있었다. 목을 고르지 않았고 심장을 고르지도 않았다. 어깨 앞에 살 칼을 쥔 손으로 들어가는 힘줄의 초입. 그곳을 얕게 그었다. 피가 솟지 않았다. 스며 나왔다. 칼을 놓게 만드는 상처였다. 흑운객이 손을 펴자 검은 칼이 벼랑가로 비틀리며 떨어졌다. 바위에 부딪혀 울었다. 무거운 소리였으나 끝자락은 가볍게 깨어졌다. 끝내지 않는군. 흑운객이 낮게 말했다. 오늘은 길을 닦는 날이다. 설안의 목소리 역시 낮았다. 길을 닦는 날에는 피를 말리고 이름을 말린다. 내 이름은 비에 젖지 않는다. 흑운객이 가면을 덮으며 몸을 돌렸다. 뒤편에 무리들이 물러섰다. 그들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고르게 찍혔고 금세 바람이 지워버렸다. 흩어질 때가 모일 때보다 빨랐다. 웅성거림이 더 가까이로 밀려왔다. 능선 위에서 바위턱에서 낮은 숲을 뒤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보았고 누군가는 피 묻은 바닥을 보고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각자의 이유로. 연하가 숨을 가늘게 정리하며 다가왔다. 손등과 뺨에 묻은 피를 소매로 닦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죽일 이유가 없었다. 설안이 답했다. 오늘은 우리 쪽에서 걸음을 멈추는 날. 멈춰야 다음 걸음이 정확해진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 아직 바람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칼이 살려두었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힘이 모자랐다고 소문낼까요? 둘 다 소문이다. 설안이 미소를 아주 얕게 그었다. 소문은 바람이다. 바람은 언제나 등을 미는 쪽에도 면상을 때리는 쪽에도 분다. 우리는 그때그때 머리를 돌리면 된다. 그때 바위 아래에서 젊은 무사 하나가 비틀거리며 올라왔다. 어젯밤부터 설안의 검노에 마음을 묶은 얼굴이었다. 그는 피가 마르기도 전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칼이 길을 내는 걸요. 저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길은 따라가는 게 아니다. 설아는 그를 일으켰다. 각자의 발로 밟아야 길이 된다. 내 발로 밟아라. 다만 내 곁으로 오고 싶다면 숨부터 맞춰라. 젊은 무사의 눈이 젖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와 같은 눈이 둘, 셋, 다섯.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겁이 기대로 바뀌고 기대가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책임을 알면 칼을 함부로 뽑지 않는다. 바람이 한 번 더 바뀌었다. 계곡의 피냄새가 옅어졌다. 새들이 멀리서 울었다. 날이 완전히 열리자 물빛이 더 맑아졌다. 바위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길어진 그림자는 길의 모양을 닮았다. 연아가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떨어졌다. 겹칠 때는 따뜻했고 떨어질 때는 시원했다. 둘 사이의 온도차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오늘 당신 손이 어제보다 더 따뜻했어요. 겁을 쥐고 있어서. 설한이 대답했다. 그럼 내일은 그 겁을 반씩 나눌까요? 반이면 충분하다. 그는 칼을 닦아 집어넣었다. 반으로 시작한 싸움은 끝날 때에도 반으로 다쳤다. 남은 반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었다. 칼이 완전히 들어가자 계곡의 소리가 한결 선명해졌다. 물이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 먼 데서 장작을 패는 소리,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박자로 모였다. 둘 쉬고 하나. 설아는 그 박자를 걸음에 옮겼다. 오늘은 피로 맺었고 내일은 피를 말릴 것이다. 길은 길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는 고개를 들었다. 능선 너머로 더 넓고 더 어두운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더 많은 증인의 눈이 깨어날 터였다. 그는 거길 바라보며 미소를 아주 얕게 또 그었다. 가자.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둘의 발은 같은 박자로 바위를 내려섰다. 바람이 뒤에서 등을 밀었다. 바람은 늘 길을 아는 것처럼 불었고 사람은 오늘만큼은 길을 잊지 않았다. 계곡은 이미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으나 여전히 공기 속에는 전날의 살기와 피냄새가 배어 있었다. 바위 틈마다 스민 핏방울이 밤새 굳어 검은 흔적을 남겼다. 바람은 그 흔적을 덮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만들 뿐이었다. 설아는 홀로 계곡 물가에 앉아 있었다. 칼은 옆에 세워두었고 두 눈은 흐르는 물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은 쉼없이 흐르지만 한 곳에 맺히면 썩는다.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다. 연아가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기척을 숨기지는 않았다. 손에는 붕대를 쥐고 있었고 팔에 난 상처를 감싸 쥔 흔적이 뚜렷했다. 그녀가 가까이 앉아 낮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제의 싸움은 우리 모두 끝이었을 겁니다. 설아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 등 뒤가 비지 않았으니까. 그 짧은 대답에 연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바람을 타고 흘러온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검성 곁에 선 여인, 그녀는 마교의 피다. 검노를 빌미로 황궁까지 끌어들일 속셈이 아니냐. 이름 없는 자들의 수군거림이었으나 바람이 실어 나른 그 소리는 곧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다. 설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연아는 그 기류를 곧바로 느꼈다.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다. 잠시의 침묵 후 연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군요. 설아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지만 그 속엔 무겁게 가라앉은 그림자가 있었다. 강호는 내 과거를 놓지 않으려 한다. 내가 믿는 건 지금 내 곁에 너지만 소문은 언제든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연아의 두 눈이 젖어들었다. 그러나 곧 결연한 빛을 띠며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내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설령 내 과거가 무엇이든 당신 앞에서의 나는 진실입니다. 설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느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도 불꽃 같은 떨림이 있었다. 내 눈으로 본 넌 내 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숨기는 진실을 내게 직접 말해주길 바란다. 그 말에 연아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기척이 스쳤다. 몇 걸음 떨어진 곳, 그림자 셋이 바위 위로 뛰어올랐다. 날부치가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들의 목표는 설한이 아니었다. 곧장 연아를 향한 칼끝이었다. 내가 약점이야. 그림자 하나가 외쳤다. 연아의 몸이 굳는 순간 설한의 칼이 번개처럼 뽑혔다. 반박자 늦게 들어온 숨, 반박자 빠른 발. 그의 칼끝이 먼저 어둠을 가르며 그림자 하나의 목덜미를 스쳤다. 비명은 없었다. 칼끝이 지나간 자리에 피가 얇게 번졌을 뿐. 나머지 둘이 동시에 덮쳤다.
설아는 한쪽으로 몸을 비틀며 연하를 뒤로 밀어냈다. 숨을 고르지 마라. 칼끝만 봐라. 연하는 이를 악물고 허리에 찬 단도를 뽑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 흔들림은 없었다. 두 개의 칼과 하나의 단도가 어둠 속에서 엉켜들었다. 피가 번지고 바람이 갈라졌다. 마침내 마지막 그림자가 쓰러지자 계곡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숨을 고르는 연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설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내 곁에 서고 싶다면 더는 과거에 묶이지 마라. 검노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길이다. 연하의 두 눈이 그를 향해 불타올랐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 길도 검노입니다. 불안한 불꽃일지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다. 아직 확실히 타오르지 못한 불꽃이었지만 그 불꽃은 점점 번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의 어스름이 계곡 위를 덮고 있었다. 밤새 번져있던 피 냄새는 아직 가시지 않았고 부러진 칼날과 흩어진 투구가 바위 틈마다 끼어 있었다. 죽음의 잔향이 잔잔한 안개와 섞여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설아는 바위 위에 서서 아직 손에 피가 채 마르지 않은 칼을 세웠다. 그의 어깨는 굳건했으나 눈빛에는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계곡을 가득 메운 시선이 그에게로 쏠려 있었고 연하 또한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히 빛났다.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쓰러진 동료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젊은 무사의 목소리였다. 그 울음은 곧 계곡 전체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다. 설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반박자 늦게 들어온 숨이 폐부를 가득 채우자 마치 계곡 자체가 그의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듯했다. 그는 눈을 뜨고 칼끝을 하늘로 들어올렸다. 그 순간 안개와 피비린내 속에 숨어있던 웅성거림이 멎었다. 계곡은 침묵했다. 설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들어라. 오늘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 검노는 길이며 칼은 그 길을 닦는 도구다. 강호의 무인이나 황궁의 권세가나 모두 이 길 위에서는 평등하다. 오늘부터 내가 걷는 길, 내가 휘두르는 칼은 모두 검노다. 그의 목소리가 바위와 물에 부딪혀 울렸다. 마치 하늘과 땅이 동시에 받아 적는 듯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았다. 또 어떤 이는 그 눈빛 속에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었다. 그들 모두 알았다. 지금 이 순간 강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연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길은 곧 우리의 길입니다. 설령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저는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설아는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검성은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검노는 길이다. 내가 걷는 길은 이제 우리의 길이다. 순간 능선 위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검성이 돌아왔다. 누군가가 울부짖듯 외치자 다른 이들이 따라 외쳤다. 검성이 돌아왔다. 검노가 시작됐다. 계곡은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쓰러진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설안을 향해 밀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길의 일부였다. 칼끝은 여전히 높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굳건함으로 타올랐다. 붉게 물든 계곡물은 천천히 맑아지고 있었다. 피로 시작된 싸움은 끝났으나 그 피 위에 세워진 길은 이제부터였다. 설아는 칼을 내려 허리에 꽂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검노는 오늘 태어났고 내일은 세상을 가를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신이 걷는 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벽의 햇살이 능선 너머로 비치며 계곡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 속에 서 있는 설안과 연하의 모습은 강호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등불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새겨졌다. 검성이 돌아왔다.
계곡 전투가 끝난 지 사흘, 강호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남쪽 촌락의 장정들은 모닥불 앞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검성이 돌아왔다를 반복했고, 북쪽 주막에서는 노파들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며 검노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속삭였다. 심지어 황도의 장터에서도 행상인들의 입에서 그 이름이 오르내렸다. 설아는 여전히 계곡 근처에 남아있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강호에 남긴 파문은 더 크게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위 위에 앉아 검을 닦는 그의 모습은 고요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산길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먼지 사이로 황금빛 갑옷이 번쩍였고 붉은 깃발이 바람을 갈랐다. 수십 기의 기병이 줄지어 올라오더니 앞장선자가 외쳤다. 황궁의 사절이오. 검성 설안을 뵙기를 청하노라.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황궁. 그 이름 하나만으로 강호의 무사들은 등을 고추 세웠다. 선두의 선인은 내관 조은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다. 천하제일의 검성이 귀환하셨다는 소식이 황궁에 전해졌습니다. 폐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며 황도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제국의 길과 검노의 길이 함께할 수 있는지 그 눈으로 확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설아는 검을 천천히 칼집에 넣으며 대답했다. 검노는 강호의 길이다. 왕도의 길과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 조우는 웃음을 머금은 채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하기에 더욱 모셔가라는 뜻입니다. 폐하의 눈은 강호를 넘어 세상을 보고자 하십니다. 검성이 그 길에 서 있다면 황궁 또한 그 길을 마주해야 하겠지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연하가 설안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속내는 흔들리고 있었다. 황궁의 초대란이 받아들인다면 검노는 더 큰 바람 속에 서게 될 거예요. 거절한다면 제국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설아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내 길은 이미 피로 닦여 있다. 이제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곁에 있다면 그 어떤 그림자도 두렵지 않다. 연하의 눈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설령 그곳이 황궁의 심장이라 해도. 그날 밤 계곡의 불빛 아래서 사절단은 다시 길을 정비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설아는 말 한 장을 조였다. 그 순간 구경하던 무사들 중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외쳤다. 검성, 부디 황궁에서도 검노를 펼쳐주소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당신의 칼뿐입니다. 뒤이어 다른 이들도 무릎을 꿇었다. 산길을 메운 목소리가 하나의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검성, 검노. 검성이 가면 강호도 함께 갑니다. 설아는 그 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검노는 나만의 길이 아니다. 이미 사람들의 길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지. 새벽녘 사절단과 함께 황도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산길을 떠나는 순간 계곡의 안개가 서서히 흩어졌다. 바람은 등을 밀었고 하늘 위의 새들은 황도를 향해 날아갔다. 연하가 말고삐를 당기며 설안 곁에 속삭였다. 황궁은 강호와 달라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음모가 기다릴 겁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칼은 음모보다 빠르고 길은 칼보다 오래 남는다. 그들이 무엇을 꾸미든 나는 내 길을 꺾지 않는다. 멀리 황도의 성벽이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천하의 중심, 권세의 땅. 그리고 검노가 맞닥뜨려야 할 새로운 무대였다. 황도의 성벽은 강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거대한 돌벽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천하의 중심을 지켜왔고 성문 위에 꽂힌 깃발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제국의 권세를 웅장하게 드러냈다. 설안과 연하가 이끄는 행렬이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그들에게 쏠려 있었다. 상인들은 진마차를 멈추고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었으며 행인들은 서로를 밀치며 성문 앞을 가득 메웠다. 저희가 바로 검성이라더군. 귀환했다더니 정말 사람이 맞는단 말인가. 황궁에서 불러들였다 하니 이제 강호의 바람도 황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겠어?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설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말을 몰았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열리며 한 줄기의 길이 만들어졌다. 연하는 그런 시선 속에서도 고개를 높이 들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곳은 강호와 다르다. 강호에서의 검성은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황도에서는 호기심과 경계, 두려움과 음모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성문 앞에 서 있던 군사들이 길을 열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빛 문양이 수놓아진 천막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려섰다. 붉은 비단 옷에 검은 머리를 높이 올려 묶은 그녀, 눈빛은 차가웠지만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저희는 황궁의 제일 미녀라는 옥화 부인 아니오? 폐하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라더군. 황궁 안에서 권세까지 손에 쥐고 있다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옥화 부인은 설한 앞에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검성의 명성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폐하께서 그대를 기다리십니다. 황궁의 길은 위험하고 달콤하며 또한 피로 물들 수 있습니다. 과연 검성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설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검노는 감당하는 길이 아니다. 걸어야 할 길일 뿐이다. 그 짧은 대답에 옥화 부인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길을 안내했다. 그렇다면 부디 황궁으로 들어서시지요. 오늘 밤 폐하께서 직접 연회를 베푸실 겁니다. 성문이 열리고 황궁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졌다. 황도의 중심을 향해 말을 몰며 설하는 주위를 살폈다. 번화한 거리에는 화려한 가게와 사치스러운 행렬이 줄을 이었지만 그 뒤편의 골목에는 굶주린 아이들과 찌든 옷차림의 백성들이 숨어 있었다. 연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황궁의 빛은 찬란하지만 그림자는 더 깊군요. 설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칼끝은 빛에만 닿아서는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그림자를 뚫어야 진짜 강해진다. 그들의 눈앞에 드디어 황궁의 높은 궁문이 나타났다. 붉은 칠이 된 문짝에는 용이 몸을 뒤튼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수십 기의 무사들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었다. 궁문이 천천히 열리자 궁궐의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색 빛깔의 등불과 휘황찬란한 장식품들이 장내를 가득 채웠고 중앙에는 황제가 앉을 용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대신들과 장수들이 모여 술잔을 나누고 있었으나 설한과 연하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좋은 내관이 크게 외쳤다. 천하제일의 검성, 설한 대엽게 없사옵니다. 정적이 흐른 뒤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번졌다. 저자가 바로 검성인가? 강호를 쥐락펴락했다더니 과연 칼맛이 그리 대단한가? 폐하께서 어찌 그를 불러들이셨을까? 혹시 제국의 칼로 쓰려는 게 아닌가?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계와 질투는 분명했다. 그 순간 황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귀환한 검성 설한, 내 궁에 들어선 것을 환영하노라. 황제의 눈빛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 속엔 감춰진 날카로움이 있었다. 설한은 용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폐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왔으니 검노의 길 또한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는 잔을 들며 웃었다. 좋다. 오늘 밤은 술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황궁은 강호와 다르다. 여긴 음모와 권세가 칼보다 날카로운 곳이지. 검성이여, 과연 그대가 어떤 길을 보여줄지 기대하겠다. 그 말과 함께 황궁의 연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피냄새와 음모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황궁의 연회장은 찬란했다. 수백 개의 등불이 밤을 나처럼 밝혔고 붉은 비단이 깔린 마루 위에는 각지에서 들여온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었다. 대신들은 금빛 술잔을 들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황제는 용상에 앉아 잔을 높이 들었다. 오늘 제국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였다. 검성이 돌아왔으니 제국과 강호가 하나 되는 날이 머지않으리라.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는 진심이 아니라 권력의 장단에 맞춰 두드린 공허한 소리였다. 설하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황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폐하의 은혜는 크나 제가 걷는 길은 검노입니다. 검노와 왕도의 길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면 피 흘리지 않고도 함께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좌상 윤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감히 왕도의 길과 검노가 같을 수 없다 하였느냐? 검성이란 이름에 취해 제국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더냐? 연회장이 술렁였다. 대신들의 눈빛이 설한을 향해 불꽃처럼 튀었다. 어떤 이는 두려움, 어떤 이는 경계, 또 어떤 이는 기회라는 눈빛이었다. 설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윤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왕도는 권세로 길을 열고 검노는 칼로 길을 닦는다. 두 길은 다르다. 그러나 모두가 백성을 향해야 한다면 그 끝은 같을 것이다. 순간 술잔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윤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손가락을 내질렀다. 백성을 향한다니. 검노가 무슨 백성을 위한다는 말이냐? 검노란 결국 피와 살육으로 쌓은 길 아니더냐? 황궁에 검성이 들어온 날이 곧 제국의 재앙이 될 것이야. 그의 목소리에 연회장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순간 황제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다. 좋다. 그대들의 논쟁이 흥미롭구나. 왕도와 검노 어느 길이 더 바른 길인지 언젠가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지. 그러나 오늘은 술로 시작한 자리이니 칼은 잠시 넣어두자꾸나. 황제의 말에 연회장은 억지로 웃음소리를 되찾았지만 그 속의 살기는 더 짙어졌다. 연하는 설한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당신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지탱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늘 연회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에요. 설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알고 있다. 이미 그림자가 칼을 갈고 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뒤편에 등불 하나가 꺼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칼끝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설한의 목을 겨눴다. 쾅!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며 연회의 공기가 갈라졌다. 피와 살기가 한순간에 뒤섞였다. 사람들의 비명과 술잔이 쏟아지는 소리가 이어졌고 황궁의 화려한 연회는 곧 피의 서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황궁의 연회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술과 웃음으로 가득 찼던 자리가 꺼진 등불 하나와 함께 싸늘한 기류로 바뀐 것이다. 칼이다! 누군가의 비명이 울리자 대신들이 우르르 몸을 움츠리며 술상을 뒤엎었다. 금빛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고 향기롭던 수량은 피비린내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검은 그림자가 연회의 기둥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날렵한 칼끝이 설한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그 움직임은 황궁의 정예 무사, 그것도 훈련된 자의 것이었다. 쾅! 설한의 칼끝이 먼저 움직였다. 반박자 늦게 들어온 숨, 반박자 빠른 발걸음. 그의 검은 그림자의 칼을 비껴내며 반원 궤적을 그렸다. 순간 그림자의 몸통에서 붉은 피가 뿜어졌다. 비명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진 그림자를 본 순간 다른 3명의 그림자가 동시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설한이 아니라 연하였다. 연하의 눈이 커졌다. 몸이 굳는 찰나 설한의 외침이 울렸다. 숨을 고르지 마라. 칼끝만 봐라. 그는 한 손으로 그녀를 뒤로 밀쳐내며 다른 손의 칼을 눈부시게 휘둘렀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2명의 그림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은 끝까지 연하의 가슴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허리에 찬 단도를 뽑았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도가 칼끝과 부딪히는 순간 설한의 검이 그 뒤를 따라 파고들었다. 찌르르릉! 순간의 불꽃과 함께 그림자의 목덜미가 터져나갔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술상 밑으로 몸을 숨겼고 황궁의 무사들이 뒤늦게 칼을 뽑아들며 외쳤다. 역적이야! 검성이 황궁을 어지럽힌다. 설하는 피 묻은 칼끝을 높이 들며 천천히 말했다. 검노는 먼저 칼을 겨누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자가 칼을 들었다면 나는 그 칼을 베어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어 연회의 소란을 꿰뚫고 퍼져나갔다. 황제는 용상 위에서 잔을 내려놓고 무겁게 박수를 쳤다. 과연 검성이라 불릴 만하다. 칼이 번개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눈빛 속에는 억누른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대신들은 황제를 향해 일제히 외쳤다. 폐하! 검성이 황궁을 어지럽히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어찌 좌시하시렵니까? 그를 가둬야 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오늘의 피는 검성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른 것이다. 이 자리에 검성을 시험하고자 한 자가 있다. 아직 그림자는 다 거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크게 술렁였고 연하는 설안의 곁에 서서 그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황궁에서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설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칼은 이미 답을 내렸다. 이제 남은 건 그림자의 주인을 찾는 일뿐이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연회의 등불이 다시 밝아졌다. 그러나 밝아진 빛 아래에는 쓰러진 시체와 피로 물든 황궁의 연회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황궁은 더 이상 수량이 아닌 피냄새로 가득했다. 황궁의 연회가 피로 끝난 뒤 궁안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는 살기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등불의 불꽃은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채로 타올랐다. 설아는 연회장을 떠나 황제의 명으로 정해진 별궁에 머물고 있었다. 피로 물든 옷은 이미 벗어두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는 검을 곁에 둔 채 잠을 이루지 않았다. 연하가 다가와 은은한 등불 아래서 붕대를 들었다. 당신의 어깨 칼끝이 스쳤습니다. 그냥 두면 골마요. 설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앉아 팔을 내밀었다. 피가 마른 자국이 붉게 번져 있었고 살결에는 깊지 않지만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칼이 살을 스친 건 문제되지 않는다. 설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문제는 그 칼을 쥔 손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연하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녀는 붕대를 감으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연회의 칼날은 단순한 자객의 것이 아니었어요. 군사들의 검술이었죠. 황궁 안에서 훈련받은 무사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설안의 눈이 가늘게 빛났다. 즉 배우는 황궁 내부라는 말이군. 그때였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고 바람 속에 낯선 속삭임이 섞여 들어왔다. 검성이여, 황궁은 너의 무덤이다. 순간 화살 하나가 창문을 뚫고 날아들었다. 설아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았다. 화살 촉에는 붉은 끈이 묶여 있었고 그 끈 끝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곁의 여인이 내 길을 무너뜨릴 것이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끝에서 붕대가 풀려 떨어졌다. 저를 의심하는 자들이 황궁 안에도 있다는 거군요. 설아는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의심은 칼보다도 날카로운 독이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본 너는 내 곁에서 피를 흘린 여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단호한 말에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칼날의 싸움이 아니었다. 황궁의 권세는 소문과 의심, 음모로 엮인 그물이었다. 그날 밤 별궁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몰래 자리를 떠났다. 그는 어두운 길을 지나 황궁 깊은 곳의 정전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좌상 윤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패했다는 건가? 윤태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병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에 검성의 칼은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 여인이 마교의 혈통이라는 말이 궁 안 곳곳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윤태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다. 좋다. 칼이 통하지 않는다면 소문으로 무너뜨리면 된다. 황궁은 검이 아닌 혀로 움직이는 곳이지. 검성이여,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의심과 불신은 베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어둠 속에 스며들어 더욱 깊게 번져갔다. 다음 날 아침 황궁의 정원은 이미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검성이 곁에 둔 여인이 마교의 후예라더라. 황궁을 피로 물들인 건 검성이 아니라 그 여인의 업보라지. 폐하께서도 오래 두지 않으실 게다. 설안과 연하가 정원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했지만 그것은 존경의 눈빛이 아니었다. 경계와 수군거림, 그리고 은밀한 멸시가 뒤섞인 차가운 시선이었다. 설아는 그 모든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칼은 음모를 베어내는 데 쓰인다. 검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하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내 과거를 그에게 스스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음모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황궁의 아침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사람의 숨소리가 아닌 짐승의 울음 같은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어제부터 궁 안 곳곳에 퍼진 소문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 올랐고 설한과 연하를 향한 시선은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정원의 연못가 연하는 홀로 앉아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고요한 물결이 비쳤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검성의 곁에 서면 나는 끝내 의심의 불꽃이 될 뿐일까? 그때 바람이 스쳤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으나 그 속에 담긴 기척은 날카로웠다. 연하는 곧장 몸을 일으켰다. 순간 그림자 두 개가 기와 위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얼굴을 가린 흑의의 무사들이었다. 내가 검성의 곁에 선 여인인가? 낮게 읊조린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칼이 빛을 머금으며 번뜩였다. 연하가 단도를 뽑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셋, 넷, 다섯. 그녀를 완전히 포위한 칼날이었다. 오늘 너의 피로 검성의 발걸음을 막아주마. 그들의 칼끝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러나 그 순간 쾅! 바람을 가르며 날아든 칼빛이 포위의 중심을 갈라놓았다. 설한이었다. 그는 연하 앞으로 몸을 날려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그림자들을 노려보았다. 검노는 음흉한 그림자를 허락하지 않는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한 명의 목이 날아가며 붉은 피가 돌바닥에 흩뿌려졌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움직이며 설한과 연하를 둘러쌌다. 찰나의 순간 설한은 연하를 뒤로 밀쳐내며 외쳤다. 숨을 죽이지 마라. 눈을 크게 뜨고 칼끝을 봐라. 연하는 단도를 움켜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으나 곧 불꽃처럼 타올랐다. 첫 번째 그림자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설한의 검이 곧장 맞받아쳤다. 금속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자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설한은 몸을 낮추며 반원을 그리듯 칼을 휘둘렀다. 피가 터졌다. 그러나 남은 그림자 셋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설한을 붙잡아두려는 듯 칼을 교차시키며 틈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곧장 연하에게 돌진했다. 연하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단도가 번뜩이며 그림자의 손목을 노렸다. 찌익! 칼이 튕겨나갔지만 단도는 그의 손목에 상처를 남겼다.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설한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파고들었다. 내 칼은 이미 죽었다. 순식간에 두 명이 더 쓰러졌다. 남은 그림자는 기와 위로 도망치듯 몸을 날렸다. 설한은 칼끝을 겨눴지만 곧 멈추었다.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배우를 찾을 때다. 연하가 단도를 움켜쥔 손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자 설한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버텨낸 거다. 오늘의 그림자는 내가 꺾은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당신이 계속 노려지는 거예요. 모두 제 탓이에요. 설한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검노는 누구의 탓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다. 내가 곁에 선 이상 이 길은 우리의 길이다. 그들이 아무리 의심과 그림자를 불러온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에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황궁의 호위무사들이 달려와 쓰러진 시체들을 보고는 술렁였다. 그들의 눈빛은 놀람과 동시에 은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성이 또다시 황궁에서 피를 흘렸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그들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설한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받아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 짙어질수록 내 칼빛은 더욱 날카로워진다.